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쉽다! 윤석열이 순방을 마치고 야밤 귀국을 한 가운데 북한의 SLBM 발사 준비 동향이 포착되었다는 뉴스가 포털을 장식하고 공중파 뉴스의 첫 곡지로 나갔습니다. 여기에는 윤석열이 귀국행 비행기에서 지시하는 장면이 나가면서 윤석열이가 즉각적으로 여기에 대응하는구나 라는 이미지가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즉각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오늘자 YTN 기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윤석열이 귀국하던 도중에 함경남도 심포 일대에서 SLBM 등 북한의 도발 징후와 동태가 있음을 우리 군으로부터 보고받고 대응을 지시했다. 윤석열은 공군 1호기 기내에서 국가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5박 7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기 위해 이륙하기 직전이었다. 부재 기간 안보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등 도발 징후 관련 상황과 동태를 파악했다. 자, 그러니까 5박 7일간의 순방 때문에 부재 기간이 발생됐는데 그 부재 기간의 안보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윤석열이 이 도발 징후와 동태를 파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발 징후가 언제 포착되었느냐? 자, 여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군 당국은 지난 21일부터 22일 잠수함과 SLBM 개발설 등이 있는 심포 일대에서 관련 동향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 일단 중간 정리하자면 군이 21일부터 22일 사이에 발견한 그런 도발 징후를 윤석열이 순방하고 있어서 부재 기간 동안 보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돌아오는 길에 있는 윤석열에게 보고했고 그것을 윤석열이 뒤늦게 파악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24일에 있었던 북한의 도발 징후를 포착해서 즉각적으로 윤석열이가 대응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최대 3일, 최소 이틀 딜레이된 상태에서 뒤늦게 대응한 것을 즉각 대응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속은 거죠. 자, 우리가 속았다는 그 증거가 또 있습니다. 자, 9월 22일자 연합뉴스의 기사를 보면 북한이 심포 조선소에서 새 잠수함 진수, 그러니까 물에 띄우는 거, 진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38로스가 전했다. 그런데 이 기사에는 지금 TV에서 기사에서 준비 동향이 포착되었다는 근거로 사용되는 그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9월 22일자 기사에 나갔던 사진들을 24일 윤석열이가 말했던 그 시점에 마치 새로운 것이냐 재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북한의 SLBM 준비 동향을 우리의 군도 38로스도 9월 22일쯤에 포착했습니다. 그걸 9월 24일에 윤석열은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 전화해서 대응 지시를 했던 것인데 이것을 언론들은 오늘 포착해서 오늘 즉각적인 대응 지시를 한 것으로 전했던 겁니다. 자,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적어도 9월 22일에는 국가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열었었어야 했는데 왜 안 열었어? 윤석열이 가는 곳마다 상황실이라며. 그러면 어디다 열 수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48시간이나 딜레이가 된 거야? 라고 따져 물어야 할 사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는 질문은 딱 한 개죠. 왜 윤석열은 귀국길에 안보 위기를 재사용했을까? 북풍몰이가 필요하니까. 기자들 이제 만날 테니까. 그러면 질문이 뻔할 거 아닙니까? 날리면 맞습니까? 이 가로 안에 정답이 뭡니까? 이러한 질문을 회피하고 싶은 명분이 필요하니까 북풍을 조작했던 겁니다. 더 쉽게 말해서 멧돼지가 숨으려고 먼지를 일으키고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을 급하게 만들었다. 지금 멧돼지가 북풍이라는 동굴 안에 숨어 들어갔다. 자,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5박 7일 내내 그 난리를 피우더니 막판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 5박 7일을 빠르게 정리하자면 김건희가 천공의 말을 듣고 참배를 하지 않기 위해 출발 시간을 2시간 늦춥니다. 그 바람에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은 취소가 됩니다. 참배를 스킵하고 뉴욕으로 날아가서 김건희가 지시하고 박수치는 가운데 연설을 하죠. 일본에게 스토킹 외교를 하고 경제 행사를 로쇼하고 1,400억 입장료를 내서 바이든을 48초 만납니다. 거기서 욕설로 바이든 뒷담화 까고 날리면이라는 거짓 해명까지 날리죠. 이제 귀국할 때 숨어 들어오기 위해서 북풍몰이까지 했다. 이것을 더 줄이면 대한민국의 국격, 외교, 경제, 혈세, 안보를 자신의 무속, 무능을 감추고
욕설, 거짓말로 인한 위기를 모면하는 데 썼다. 한마디로 거짓말로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겁니다. 자, 그 한 예로 이런 게 지금 크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그 바이든과의 48초 대화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그리고 금융 안정화 협력, 한미 통화 수합을 얘기하죠. 그리고 북핵 확장 억제에 관한 협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백악관이 그 만남 결과를 정리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협의했다고 주장하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과 한미 통화 수합 얘기가 없더라. 아니, 어떤 나라가 이런 거에 거짓말을 칩니까? 미국 쪽에서 우리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얼마나 미개하게 바라보겠습니까? 아니, 저 나라는 막하네? 뭐 언론도 없나? 무서운 게 없나? 상대국 입장을 생각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지적을 부풀리고 거짓말 치다 보니까 외교 파탄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고 일이 더 꼬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더 줘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MBC의 기사를 보겠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뚜껑이 열렸다. 왜? 윤석열이 거짓말을 자꾸 쳐서. 기사를 볼게요. 기시다는 일본 자민당 내에서 비둘기파로 분류가 된다. 젠틀맨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성격도 부드럽고 다른 일본 정치인들과 달리 과격한 발언도 잘하지 않아서 적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런 기시다가, 이런 유순한 기시다가 불같이 화를 냈다. 왜?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한국은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흔쾌히 합의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것을 본 기시다 총리가 뚜껑이 열렸다는 비속어를 써가면서 결정되지도 않은 것을 그렇게 마음대로 말해? 그렇다면 반대로 난 안 만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 격앙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기시다의 지지율이 현재 30%대로 매우 낮다. 그래서 한국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만나주지 말라는 일본 내 여론이 너무나 많다. 그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윤석열은 한일 정상회담이 흔쾌히 합의됐다고 발표를 해버린 것이다. 일본 정부와 상의도 없이. 그래서 윤석열이 그 파란 넥타이를 맨 채로 기시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곳을 찾아가고 국기도 없는 곳에서 만나는 스토킹 외교가 연출되었던 것이고, 그걸 우리는 약식 회담이라고 격상했지만 일본은 간담회라고 격하는 등의 굴욕을 당했던 것이다. 왜? 거짓말을 치니까. 거짓말로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 날리면도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자, 윤석열은 이 거짓말로 취임 이후에 최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지, 월요일부터 어떻게 나올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해외 외신들, BBC, AFP, 가디언지, 블룸버그 이런 외신들과 미국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북풍몰이를 하는 거 보니까 일단 숨고 보자. 안보 위기감을 조성해서 일단 시선을 돌려보자. 뭉개보자.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동안 술 좀 먹고 또 김건희하고 또 얘기도 많이 하고 참모들하고 짱구 많이 굴리시고, 그래서 월요일 날 봅시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진심 외교로 한국을 최선진국의 반열에 올려놨습니다. 반면 윤석열은 거짓 외교로 한국을 후진국, 식민지로 만들어놨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인격이 그 나라의 국격이 된다. 마치겠습니다.